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날 라이브 못하고 오늘 금요일 라이브 켰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질문하실 때 개월 수를 꼭 적어주세요. 이게 똑같은 대답을 드려도 10몇 개월 아이가 하는 거랑 30 몇 개월 되는 아이가 하는 거랑 답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자기 아이의 개월수를 쓰고 질문을 쓰시면 조금 더 정확한 솔루션이 갈 수 있어요. 엄마들이 떠돌아다니는 육아들 정보들 굉장히 많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육아 정보를 가지고 내 아이에게 대비를 시키시면 내 아이는 10 몇 개월인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다 도입을 하셔서 그러던데요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하셔가지고 엉뚱한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내 아이는 몇 개월입니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우리 변호사 엄마네. 제가 요번에 대구 특강 갔더니 마치고 나서 또 저한테 명함을 주셔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네. 음, 대구에서도 그래도 활동하시고 요즘 뭐 대구 특강 갔을 때도 뭐 변호사 어머니 또 뭐 의사인 어머니 또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 각자 요즘에 자기 자리에서 전문직을 하고 계신 엄마들도 굉장히 육아에 대해서 예전에는 육아를 정말 남한테 맡겼다면 요즘 트렌드는 엄마가 뭘 알아야 남들도 시킨다, 이모님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파악을 잘 못해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똑똑해져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똑똑해져서 정말 찐이 뭔지를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요즘 신나게 강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나네요. 히터 좀 끌게요. 음, 음.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27개월 여자아이고 한 달 후 제가 출산 때 2주 정도 자리를 비우는데 밤잠은 엄마랑만 자는 아기고 아빠랑 자면 엄마 찾으러 나오고 우는 아기인데 조리원 갔을 때 아빠랑 잘 자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미리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미 벌써 다음 달에 아기를 놓으러 가면 배가 이만큼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27개월이면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 데리고 올게 라고 하고 엄마가 열밤 자고 나면 아기 데리러 오는 거야, 데리러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울지만 아이들은 그걸 기억을 해요. 엄마가 갔다 온다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가 울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울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에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를 두고 아빠하고 두고 나갔다가 저녁에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산책처럼요. 엄마가 갔다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아이가 같이 간다든지 많이 운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저기에 숫자 보라고 하고 여기 11 되면 엄마가 올 거야 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고 아이에게 우리가 그냥 번호 숫자로 적혀 있는 시계 말고요. 초시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큰 바늘이 여기에 오면 엄마가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나갔다가 마트다 잠깐 들렸다가 그죠? 과일 가게 잠깐 들렸다가 그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5분 일찍 들어왔다고 문 열고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 5분을 기다렸다가 초시계가 그죠? 10일에 오면 그죠? 10일에 오면 엄마가 짜잔 하고 들어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하고 엄마랑 떨어지는 시간을 연습하시는 거 어린이집 보내보면 떨어지는 연습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빠랑 있어? 엄마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잠깐이란 단어는 아이들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계를 두고 큰 바늘이 여기 3에 오면 엄마가 올 거야 라고 해서 큰 바늘이 12에 있다가 엄마가 3이 되면 15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엄마도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큰 바늘이 5가 되면 엄마가 올 거야. 큰 바늘이 1이 되면 엄마가 올 거야 라고 해서 집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 달 동안 연습해 보시고 마지막에는 일주일 정도 엄마가 5밤 자고 나면 애기 데리고 올 거야. 엄마가 5밤 자고 나면 애기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시고 그때 갔다 오시면 아이가 조금 더 울더라도 마음 편하게 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13개월 아기인데 옆에 놀잇감으로 같이 놀자 해도 책만 하루 종일 보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은 엄청 잘합니다. 책만 하루 종일 보는 거 이상하죠? 13개월 아이는 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책을 계속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 엄마가 바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들은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 제가 만담처럼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데 막상 아이 얼굴을 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아이에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글법을 줄줄줄줄 읽다 보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책을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얼굴과 그 책이 같이 세트로 보여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보면 그 책을 그냥 갖고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갖고 온다고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루 종일 책만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눈하고 손하고 발하고 협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따로 놀고 손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수라고 하면 입모양도 하고 보고요. 손도 이렇게 하면서 박수 이렇게 해야 되지. 박수 해볼까? 박수 해볼까? 그죠? 엄마들이 보통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가 아니고 박수잖아요. 이거는 이 행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니면 안고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박수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이 베이비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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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박수! 최고! 이렇게 베이비 사인을 많이 만들어서 엄마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마구 놀고 있다가요. 엄마가 그냥 합니다. 최고 해봐, 최고 해봐, 최고 해봐. 그러면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최고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단어를 듣고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정도까지 되어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하고 어쩌다 안 하는 거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금방 까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개월 되는 아이는 12개월의 아이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13개월은 지금요 다리 발달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를 손을 잡고 계속 그죠? 걸어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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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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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이러면서 놀아야 돼요. 걸어 할 때 걷고요. 멈춰 할 때 아이를 탁 잡아서 멈춰 해보는 거예요. 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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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해보세요. 아이들 깔깔깔깔깔 웃고 난리 나요. 손 뜬금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이가 놀고 있으니까 방해를 안 한다? 안 됩니다. 24개월 전에 아이는 혼자 놀 수 없어요. 그걸 만진다. 어떻게 만지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손 해줘.
손 이렇게 잡는 흉내를 아이가 손을 갖다 주겠죠. 코 하면 아이들 코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교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에게 끼워.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교구를 놔둘 때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 빼죠. 빼고요. 어떻게 해요? 끼워 볼까 하면 아이는 이거를요. 처음에 빼는 걸 먼저 봤기 때문에 아이가 빼는 교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 교구를 놔둘 때는요. 처음에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끼워 놓고요. 예, 빼놓고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보면 끼워, 쏙 항상 말을 해줘야 돼요. 교구를 만지지만 항상 입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쏙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를 놔둘 때 그대로 완성본으로 놔두지 마시고 몇 개는 끼워놓고 몇 개는 밖에 빼놓고 항상 제가 말하죠. 바구니에 담아 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 바구니를 갖고 와서 끼울까 쏙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말을 할 때요. 이걸 끼울 때마다 쏙 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 놀아야지 책만, 그죠? 두 사람이 아이랑 엄마가 책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눈 마주침 없이 그냥 책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은 정말 잘 돼요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13개월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주 양육자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13개월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많은 엄마들이 혼돈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개월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 엄마들이 책 육아를 많이 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책만 주구장창 읽어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책은 주기장창 읽어주는 거 37개월부터 주기장창 읽어주셔도 뇌 속에 훨씬 더 상상을 하고 창의력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많이 해주시고요. 24개월 이전에는 주기장창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그림책을 보듯이 길은 어디 있어? 길은 여기 있네. 여기 있다. 토끼 어디 있을까? 토끼 여기 있네. 라고 해서 엄마가 말하면 아이가 콕 찍는 찾기 놀이 하듯이 책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개월 남자입니다. 주세요 등등 말은 알아듣지만 본인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동안은 수백 번도 엄마가 양쪽 팔을 앞으로 갖다 잡아서 하는 흉내를 내주셔야 돼. 그 아이 손을 잡고 억지로라도 이게 중요해.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줘. 하기 싫은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때 되면 하겠지. 아니요. 때라는 건 엄마가 만드는 거지 아이가 스스로 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 환경을 엄마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상물 노출을요,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영상물 자체를 볼 수 없는 환경이어야지만 영상물 노출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책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책이 많이 있어야 책을 보여주겠죠. 그건 엄마가 만드는 환경이에요. 이 아이가 주세요를 할 수 있으려면 양손을 잡아 당겨서 아이고 짜증내요 막 해도 주세요 하는 거야. 짠 하고 주는 거야. 또 주세요 하는 거야 하고 짠 하고 주는 거야. 엄마는 인상 안 써도 돼. 괜찮아. 이건 좋은 거야. 주세요 하세요 하고 짠 하고 주는 거야. 먹을 거 봤는데 왜 싫어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잡아당겨서라도 먹을 거 딱 주고 억지로 잡아당겨서 먹을 거를 딱 주고 그렇게 해서 주세요를 가르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촥 하지 않습니다. 16개월 되는 아이 이 행동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도 안 해요. 오라 하면요 다시 도망가고요. 주세요도 안 하면은요 숟가락 매일 던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주세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베이비 사인 한 개 한 개씩이 모이다 보면 진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말 안 듣는다고 훈육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베이비 사인을 많이 만드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30개월 남자아이가 옷소매를 자꾸 물어요. 스트레스성일까요? 30개월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뭔가 입에 물고 빨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말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착에 문제가 생겨서요. 내가 뭔가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쪽쪽쪽 빠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서 입 주변이 간질간질간질해서 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가 빨 때 왜 빠는지를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말을 못해서 빠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플래시카드를 하루에 2000장씩 제가 늘 말하지만 플래시카드를 하루에 2000장씩 해서 입이 빨리 터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가 애착이 부족해서 뭔가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빠는 듯하다 그러면 옷소매 말고요. 거즈 같은 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그런 걸 대체해 주세요. 천을 빠는 아이들은 다른 교구를 주면 잘 안 빨아요. 천을 빠는 아이는 천을 줘야 되고요. 엄마 머리카락을 계속 잡는 아이들은 인형 머리카락을 갖다 줘야 돼요. 인형 머리를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비슷한 걸 잡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옷소매 끝과 비슷한 거즈, 손수건 같은 걸 대체해서 줘서 이거 빨아 라고 해서 줘야지 빨지 마 라고 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빨지 마라고 해도 계속 빤답니다. 그리고 옷을 계속 입고 어린이집 가기 때문에 항상 옷깃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즈 손수건이나 다른 물체로 빨게 하면 그 물건이 없으면 안 빨아요. 그래서 다른 물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말고 다른 물건으로 그 행동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5개월 남자아기입니다. 책에 개 그림을 가리키며 뭐야? 라고 물어보기에 개야 했더니 아니야! 고양이야! 하며 자기 말을 맞다고 우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상인 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은요 30개월부터 36개월이 청개구리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25개월인데 지금 벌써 청개구리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는 발달 검사를 해보면 발달 검사 해보셨어요? 발달 검사를 해보면 30개월이 넘게 나오는 아이,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 그래서 25개월이 자기의 나이이지만 이미 벌써 뇌 기능은 3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개월에서 36개월은 밥 줄까 하면 아니! 그래 놓고 밥을 치우잖아요. 그러면 줘! 이렇게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가 물어가지고 내가 개야 그러면 아니야! 고양이야! 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개를 고양이야 하더면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개하고 그 개가 고양이로 바꿔가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는 것도 몰랐다가 기분 좋을 때 알았다가 아는 것도 기분 나쁘면 몰랐다가 그죠?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에 열심히 가르쳐 놓은 것들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게 좋겠죠. 괜히 대답했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고양이야 라고 짜증을 내니까 그 아이가 물으면 엄마가 대답하지 말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해서 되려 엄마가 물어보세요.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염소인가? 이런 듯이 엄마가 되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양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끔 해요. 근데 그 선택이 엉뚱하면 안 됩니다. 개인지 고양이인지 염소인지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옷이야! 이거 가방이야! 그러면 엄마를 되게 무시해요. 진짜 모르는 것처럼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토끼인가? 이렇게 말하면 고양이지! 이렇게 엄마한테 가리키듯이 되려 그 아이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기 때 뭐냐, 엄마 너가 시킨다고 이제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의 자아가 나타났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고양이야, 개야 이렇게 말하면 짜증냅니다.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주게끔 엄마가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서요, 칫솔질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빨간 칫솔 할까, 노란 칫솔 할까, 파란 칫솔 할까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는 선택하게 만들어줘, 나한테 지시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내용 되게 좋으네. 꼭 만들어주세요, 쌤들. 네. 제가 매번 이렇게 육아 상담을 하잖아요. 매번. 벌써 1년이 넘게 라이브로 하잖아요. 저는 뭐 미리 받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그때 하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 정도 30년 정도 하고 제가 매일 앉아서 상담실에서 엄마의 질문을 정말 도가 틀 정도로 듣고 계속 내가 연구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따다다다다 나오는 거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매번 달라요. 왜? 엄마가 앞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월수를 적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의 아이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솔루션은 되게 정확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는 왜 이렇게 하세요, 훈육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13개월 아이한테 훈육하는 거, 26개월한테 훈육하는 거, 36개월 아이한테 훈육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개월수를 찍어주면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엄마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어느 누구의 전문가보다도 제 솔루션이 정확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면서도 엄마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을 못 해봤던 것도 맞아 우리 집에도 그래, 맞아 우리 집에도 그래,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하트를 막 날려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하는 거가 아마 제가 더 기분이 좋아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야 될 때는 하트 막 날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기분이 더 업이 돼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26개월 여자아이입니다. 말도 빠르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공주병이 너무 심해요. 맞춰주어야 하나요? 드레스만 입고 싶어 하고 반짝이 구두만 신고 싶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되게 요즘에 최근 들어왔는 질문 중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공주 옷을 입고요, 미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막 귀걸이도 달고 막 목걸이도 하고 진짜 유리구두도 신고 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어린이집 가면 우리 애가 왕따 같잖아요. 저거를 갖고 선생님이 얼마나 엄마가 왜 저렇게 입혀서 보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이 시기 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지능이 좀 올라온 거예요.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멋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점점점 멋지게 그 다음 단계에 학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미션을 받아서 아이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조금 똑똑하고 조금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잘하네가 익숙해져서 이 아이가 더 멋져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구나, 1번.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를 내가 그 다음에 학습을 안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아에 도파민이 나오지 않구나,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를 더 멋져지게 만들려고 예쁘고 화려한 옷들을 마구마구 자기한테 장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똑똑해졌어요. 그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시키세요. 근데 여기 질문이 뭐예요? 계속 맞춰줘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맞춰주셔야 돼요. 아침에 그러면 어린이집 안 간다고 그러고 떼쓰고요, 머리 이렇게 묶어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묶어주면 하루 종일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시면서 학습을 시켜서 이 아이 스스로가 성공의 호르몬 도파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만 맞춰놓고 학습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해도 이렇게 해줘도 이제 짜증내요. 머리 이렇게 묶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묶어줬는데도 짜증내고 더 예쁘지 않다라고 하고 또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주시면서 학습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한글 떼기,
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한글 떼기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지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글 통글자 떼기 이달 말에 8기 방이 들어옵니다. 8기에 벌써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쌍둥이가 참 진짜 요즘 쌍둥이가 진짜 많고요. 육아 상담에 쌍둥이가 답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솔루션을 주면은 착착착착 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 8, 90%는 만족도를 드리는데 쌍둥이는 엄마가 하나고 그죠? 아이는 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맞춰놓으면 얘도 50%, 얘 한 명한테 얘를 안아주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얘를 안아주면 제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죄책감을 가지시고 밤마다 우시는 분들이 쌍둥이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쌍둥이 엄마들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머니 둘 중에 한 명 중에 똑똑한 아이를 하나를 만드세요. 둘 다 똑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부터요. 얘들은 경쟁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영양분을 많이 먹고 어떤 아이는 영양분을 작게 먹어서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죠?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마가 너무 아이에 대해서 둘 다 내가 잘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솔루션을 들으세요. 둘 중에 한 명 아이가 영특한 아이가 있을 겁니다. 걔를 조금 더 집중해서 키우시고 걔를 먼저 보내세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두 아이를 빨리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는 큰 아이 가르칠 때 그 똑똑하게 키울 때 얘를 많이 못 봐줬으니까 짧은 시간 이 아이한테 해주면 금방 영유아시기 때 아이들은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분리시켜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분리시켜서 계속 보내나요? 그때 또 다시 바꿔요. 얘 보내고 걔 데리고 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36개월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6개월 지나면요, 둘 다 같이 보내도 괜찮습니다. 쌍둥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엄마를 가진 시간이 많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없었죠. 그래서 온전히 엄마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서 둘 다 보내서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를 분리해서 온전히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애착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얘를 보내고 오후에 얘를 보내도 괜찮아요. 오전 오후 나눠서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를 분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를 케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진짜 허리가 둘 놓는다고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차라리 7개월 때 7개월 되면서 둘 다 보내세요. 둘 다. 나는 둘 다 아이를 안을 수도 없어. 내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이러다가 사람 죽겠어 라고 하면 차라리 7개월 전에 둘 다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보내겠다, 엄마가 육아를 하겠다 하던 분들은 차라리 7개월 전에 보내서 낯가림이 없을 때 가는 게 더 좋다. 근데 한참 낯가림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1년 정도 됐을 때, 12개월, 13개월에 낯가림 할 때 보내면 아이들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잘 지내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실패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애착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부담이 크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내면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24개월 지나서 훈육이 가능할 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놀아요. 아이랑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해피해요. 그러면 36개월까지 꼭 데리고 계시다가 37개월에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쌍둥이 엄마 응원합니다. 20개월 여자입니다. 여태껏 분리수면을 잘 하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24개월 이전의 습관은 습관이 아니라고요. 습관이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라고요. 좋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냥 자는 거라고요. 24개월 정도 되면은 그 전에 배웠던 모든 습관이 다 깨져요. 식탁 앞에 앉아서 밥 먹던 애들도 24개월 되면 밥 안 먹고요. 거기 앉아서
네, 분리수면 하던 애들도 24개월 되면 다시 엄마한테 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막 어릴 때 습관 잡는다고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당연히 부부의 삶의 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빠 입장에서도 갓난쟁이 아기를 안 보고 엄마가 아빠 옆에 자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 쟤한테 조금 집중하자. 내가 당신한테 소홀하더라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런 말을 하고 소홀해야 돼.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한테 거의 미쳐가지고 아이한테만 빠져서 남편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고 냉장고 안에 아기 먹는 걸로 올 다 준비하면 결국은 남자들도 애기예요, 애기. 응? 당연히 저만 낳았어요? 저만 낳았어요? 이 아이는 뭐 저만 아이인가요? 라고 해도 엄마만 낳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꿈틀거렸지. 아빠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껴본 적이 없고 아빠가 물론 아기를 놓는데 참여를 하셨지, 기여를 하셨지. 하지만 그 뱃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그 아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은 거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은 거예요. 24개월까지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 욕먹을 각오하고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냥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 이혼 소송 해보세요. 어린아이들 응? 재판장에서 엄마한테 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 왜? 그 시기에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응? 양육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할 때는 응? 내 핑계 대고 또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아빠 핑계 대지 마시고 엄마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응? 이 어린아이를 내가 분리수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아이가 잘 때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혼자서 엎어져 갖고 숨을 안 쉬면 어떡하나 싶어 갖고 코에다 손을 대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엄마들 되게 용감해. 되게 용감하다고 나는 생각해. 진짜. 응?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한 방에 같이 있어야지. 분리수면을 하더라도 한 방에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침대 위에다가 놓고 엄마한테 기어오지 못하도록 침대 위에 놓고 재우는 거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땅바닥에 다 자든가. 그래서 뒹굴뒹굴 하다가 응? 아빠도 있는지 보고 지가 새벽에 벌떡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는지도 보고 엄마 눈도 한번 찔러봤다가 아빠 눈도 한번 찔러봤다가 아이고 둘 다 자고 있네. 아이고 피곤해. 나도 또 자야지 하고 또 그러고 자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취해야지. 공간을 분리해서 분리수면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엄마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못 들으실 것 같고요. 제가 또 분리수면에 또 열변을 토했네. 이게 아이들은요 불을 끄고 있잖아요. 눈을 감는 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들어오는 이 공간이잖아요. 얘들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정보가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귀, 숨 쉬는 거, 입, 눈, 그죠? 손 만지는 거 이런 정보들이 차단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엄마가 눈을 감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엄마가 눈을 감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면 자기도 눈을 감아서 엄마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잠자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지 불안한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를 몰래 잠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사라져요. 그럼 얘네들은요. 내가 잠을 자면 엄마가 또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불안해서 잠잘 때 분위기가 벌써 불을 끄고 잠자는 분위기가 싸하게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잠을 안 자려고 엄마를 더 잡고요. 동화책을 더 읽어달라고 계속 동화책을 갖고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는 이유가 눕히면, 그죠? 누우면 앉으라고, 그죠? 앉히려고 계속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가 지금 잠을 안 자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줘야 된다. 분리수면에서 괜찮아, 엄마랑 자자, 엄마랑 자자라고 할 때는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자자, 우리 꿈속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
엄마랑 같이 꿈속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 꽃밭에서 만나자. 5분 암시법으로 계속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도 엄마를 믿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그걸 믿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그거는 베이비 사인이 잘 돼 있는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0개월 된 아이를 수면 교육, 내가 아이를 재우겠다 이걸 하지 마시고 내 머리를 잡아다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평소 때 아까 말대로 손 우리 손잡자 할 때 손을 내미는지 코코코코코코 할 때 코를 내밀어 주는지 귀 하면 귀를 이렇게 잡으라고 갖다 대어 주는지 그죠? 주세요는 되는지 이리 오라고 하면 아이가 오는지 여기 앉아 라고 하면 아이가 앉는지 숟가락을 잡고 먹어볼까 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렇게 되면 누워서 잠을 자자 라고 해도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지만 낮 동안에는 자기 멋대로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잘 때 자자 하면 누가 잡니까? 안 잡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말을 못할수록 손발, 이게 베이비 사인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오감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오감으로 말하는 거가 되어야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사인을 충분히 많이 시켜서 엄마하고의 신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훈육도 잘 되고 때도 안 쓰고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리 오라 할 때 오고 앉아 할 때 앉고 우리 먹어볼까 할 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오라 하면 도망가고 먹자 하면 안 먹는다 하고 자자 하면 떼쓰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사인을요 스스로 하는 아이들 없어요. 처음에는요 억지로라도 자꾸 시켜야 돼요. 자꾸 시켜서 그죠? 그리고 아이를 안을 때 그냥 탁 안으면 안 되고 이리 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요 오기 싫으면 안 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 이것도 베이비 사인 하는 거죠. 거절을 얘가 지금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주거니 받거니 하게끔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남의 집 아이를 그냥 안으시면 안 되고 나한테 올래? 이리 올래? 이리 와봐 라고 해서 사인을 하면서 아이를 안아야 됩니다. 항상. 그죠? 할머니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나도 한번 안아보자 한다고 엄마가 그냥 넘겨주면 엄마 배신자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야죠. 어머니 이리 와보라고 해보세요. 할머니가 안아보고 싶다고도 말해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이리 와봐 라고 할 때 그때 엄마가 넘겨줘야 돼요. 그냥 막 넘겨주는 게 아니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의 작은 행동이 아이를 신뢰를 깨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때보다 낮에 아이랑 훨씬 더 베이비 사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4개월 여자아이입니다. 자다가 엄마 얼굴만 핥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이라서 흉질까봐 밴드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자다가 엄마 얼굴을 핥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식 상태예요? 무의식 상태예요? 이게 무의식 상태예요. 무의식 상태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핥힐 수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는 다른 발달은 잘 안 돼 있는데 손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핥힌다라는 것보다 엄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발달보다 손 발달을 너무 과하게 시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해보고 대근육 발달은 어떤지, 소근육 발달은 어떤지, 언어 발달은 어떤지 라고 보면 되고요. 손 발달은 잘 돼 있는데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손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언어 발달이 덜 되어 있어서 고루 발달이 안 돼 있어서 한쪽만 발달이 과해서 내가 무의식 상태의 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리 발달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는 거,
좋겠고, 또 하나는 자기 전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 얼굴 핥히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겠죠? 엄마 얼굴 핥히면 안 돼? 응, 응. 10번, 20번 세뇌 교육 시키고 재우세요. 그냥 자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떼치하면 안 돼. 엄마 얼굴 핥히면 안 돼. 알았지? 응. 응. 핥힐 거야? 안 핥힐 거야? 가만히 있어요? 안 핥힐 거지? 응. 이렇게 예스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고 아이에게 잠을 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18개월인데 코 하자 하면 방에 들어가서 알아서 침대에 눕는 아이도 분리수면이 필요 없을까요? 혼자 잘 자는 아이도 굳이 같이 자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24개월 되면 다 깨진다니까요. 24개월 전에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대로 해요.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해요. 근데 24개월에 자기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리수면이 또 깨져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편한 시간 자기가 가서 잘 자고 있으면 자고 와 안녕 하고 재워요. 이건 편안하게 자는 거잖아요. 그냥 재워요. 24개월에 다시 내 곁에 와서 분리수면이 안 될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게 아이 스스로가 안정감을 취하니까 혼자서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음.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분리수면을 하는 건데 지금 37개월에 첫째 아이가 37개월이면 연년생이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27개월 그죠? 25개월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아이를 대비해서 같이 재워도 괜찮습니다. 20개월이 이미 24개월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37개월하고 24개월 넘었는 아이하고 같이 분리수면하면 잘합니다. 형이 자기한테는 애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니라도 형아가 그죠? 나의 곁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 분리수면이 아니에요. 근데 큰아이는 분리수면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개월 여자아이가 시댁 친정댁에서 낯을 너무 가려서 고민이에요. 집에서는 말도 잘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 못하는 애인 줄 알아요. 이거는 낯을 가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 발달 검사를 해보면 다리 발달도 잘 돼 있고 손 발달도 잘 돼 있고 막 말도 잘하고 하는데 자조 행동이라는 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조 행동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집에서는 왕처럼 막 하다가 키즈 카페 같은 데 갖다 놓아도 정말 낯선 사람이 그죠? 낯선 사람처럼 아이가 주눅든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간 이동만 하면은 자조 행동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말 못하는 애인 것처럼 행동하고 기죽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발달 검사 해보시고 하세요. 명절에 제가 추석 때 3일 명절 동안에 발달 검사 어마무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평소 때는 나 혼자 있으니까 참았는데 시댁이나 그죠? 또 다른 친척들이 올 때 그쪽에도 조카들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서 같이 있을 때 내 아이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시어머니나 어른들한테 또 혼이 한번 나고 나오면 더 속상해서 진짜 내 아이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달 검사를 어마무지 많이 하시고요. 또 속상해서 또 터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발달 검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움 많이 받았다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번 명절에도 제가 조금 힘들지만 발달 검사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이벤트처럼 3일간 동안 발달 검사 쭉 받아서 엄마들하고 그때그때 소통하려고 하니까 시댁에 가서 또 내 아이의 다른 모습을 보고 나면 내 아이가 왜 이럴까?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발달 검사 하셔서 아이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가기 전에 저는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왜 이러는지, 또 거기 가서 황당한 짓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소장님 저 미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하셔서 제가 저녁 시간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발달검사 신청해 놓으시면 프로필 링크에서 할 수 있어요. 네. 프로필 링크에서 그냥 발달검사 신청하시면 저희 선생님이 이틀 정도 안에는 다 연락을 드리니까 그 기간 동안 좀 기다리셨다가 순서대로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면, 이번 명절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연달아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소장님 발달 검사 너무 좋습니다. 나라 영유 검진보다 훨씬 좋아요. 어머니, 나라 검사, 그거, 누구나 아무나 해주는 그 검사랑 천지 차이죠,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여기 공립학교 좋아요, 사립학교 좋아요, 국제학교 좋아요. 정말 보편타당하게 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발달 검사 똑같은 검사지를요, 선생님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검사지는 똑같은데 뭐 배우는 거 다 똑같아도요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실에 앉아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상담을 했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부족한 아이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한 이게 안 돼서 제 나름대로 통계치가 생겨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솔루션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거지. 그 발달 검사를 다른 데 가서 해보세요. 실망했다는 소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상담 툴이나 이런 것들을 남한테 저는 공개도 안 해주고요.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제자 되고 싶다고요. 찾아오시는 분들 많고요. 예. 난독증 치료하시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요. 영재교육 하시는 우리나라 협회 회장님도 찾아왔어요.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궁금하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음식점, 줄 서서 먹는 음식점의 레시피를 공개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왜? 제가 알려드려도요, 나만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만큼 이 컨텐츠를 개발해주지도 않았을 거고, 저만큼 상담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아이들을 얼만큼 상담했는 그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해서 어느 정도 30년 정도 해보니 내 나름의 또 하나의 찐인 솔루션이 나타난 거지. 그냥 배운 거, 석사하고 박사해서 배운 거, 그거는 사실 정말 10개 중에 한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실전이 진짜 필요하고 많은 아이들을 키워보고 많은 멋진 아이들을 케이스를 많이 해봐야 알지. 또 영재교육 한답시고 한 번도 영재를 못 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영재 학과가 있다가 다 사라졌잖아요. 왜? 영재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저는 일반 아이들이 다 영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저는 어마무지 많은 영재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데는 정말 자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저 다른 건 잘 못해요. 주식도 못하고 코인도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잘 못해요. 왜? 그거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 거 공부하러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에 미친 듯이 공부해도요. 인생을 그냥 다 녹여내릴 만큼 해도 아직까지 공부할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정말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 보따리 짊어 메고 그 갓난쟁이 애기 안고 제 상담실에 왔을 때는 정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엄마들에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돈값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 그 철학도 함께 나누고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엄마가 철학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팔랑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강의들을 적시적소에 정말 많이 하려고 합니다. 2월 6일 날 저희 서울에서 한글 떼기 실전
교육합니다. 2월 6일 날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서울에서 하는 강의장을 제가 예전에 정말 멋진 서울대학교하고요, 연세대학교하고 주최해서 하는 세미나 때 갔던 그 세미나장인데, 제가 그때 여기 우리 엄마들 한번 초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번에 예약했으니까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정말 엄마들이 이런 곳도 강의하면 좋겠구나. 왜 매일 그냥 딱딱한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런 건 재미없고요. 재미난 것들도 구경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아기를 키우는지, 그죠? 거기 와서 또 친구도 만나면서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3개월 남자인데요. 변기 앞에 안 가려고 해요. 팬티는 입고 싶다고 해서 입히는데 정작 배변이 급할 때는 기저귀 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요. 내가 배변을 성공하겠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를요, 정확하게 잘 그리면 소장님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배변을, 그죠? 내가 팬티 입고 응가 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그려보자. 근데 소장님이 100개 그려야 된대. 한 개 그리면 안 된대. 100개 그려야 된대. 그래서 동그라미를 멋지게 100개 그리는 연습을 시키세요. 그래서 아이가 50개 그릴 때까지 잘 그리지만 60개 힘들어, 70개 힘들어, 80개 힘들어, 90개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 해도 100개까지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는 거 100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고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이 내가 머리로는 팬티 입을 거야, 내가 쉬 할 거야, 응가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내 신체 조건이 안 맞아서 실수를 몇 번 했던 경험이 있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해서 허벅지 근육, 대퇴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배변 활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매일 같이 앉았다 일어섰다 100개 하래. 100개 30밤 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 100개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팬티 입고 화장실 잘 갈 수 있대. 라고 해서 변기에 안 추려고 불안한 마음을 먼저 안 추려고 하지 말시고 마음속의 자신감, 신체적인 자신감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00개 그리는 거 하시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루에 100개씩 하는 거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변기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뒤에 상담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일찍 오셨다고 해서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오늘 지방에 대구에 내려가면서 쭉 있어가지고 상담을 많이 못해서 오늘 내일 상담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같이 함께 못하신 분들 같이 많이 보시도록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